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학습 정보 처리 과정은 해당되는 실제 학습 정보 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오늘 그 임상 사례를 제가 좀 드려드리겠습니다. 공부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독서기능. 이 독서기능이 해결 안 되면 공부 안 돼요. 그런데 또 창조적인 사람들은 또 책을 안 읽어요. 두뇌 구조가 읽기를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책을 읽는데 아까 얘기했죠. 눈으로만 책을 읽는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책을 읽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 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돼요. 귀 중에서도 달팽이관하고 전정기관입니다. 전정기관은 아까 균형과 눈의 움직임을 많이 한다고 했죠. 달팽이관은 뭐냐? 음성을 처음으로 정확하게 분석해 주는 게 달팽이관. 여기에서 분석된 정보량이 전기적인 신호로 바뀌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음성을 구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어를 가장 못하는 이유도 달팽이관의 기능을 먼저 강화시켜야 되는데 인지 기능을 가지고 영어를 했기 때문에 우리 두뇌는 언어를 처리하는 신경회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걸 자극해가지고 그거에 얹어주면 됩니다. 네? 얹어주면 돼요. 저는 한국 사람이 영어를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인지적인 영어를 했기 때문에 민병철 뭐 이런 영어 있죠. 상황 중심의 영어. 외국 갈 때 기내에서 이렇게 입국 심사대에서 이렇게 그거죠, 그죠? 그래서 500문장 딱딱 외워가지고 미국에 도착합니다. 도착하는 순간 501번째 상황이 나타납니다. 그럼 500개 다 나가요. 스트레스. 자, 그런데 왜 어린애들은 500단을 가지고 그렇게 말을 잘합니까? 신경회로에 얹어주기 때문에. 우리 두뇌에 있는 신경회로를 크게 얹어줘야 됩니다. 내가 얹어주려고 의지로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기회 기능이 가장 중요합니다. 난독증 있는 학생들을 원인을 조사해 봤더니 1번 가장 큰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어문론적 인식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뭔가 하면 이 음소와 음절을 가지고 단어를 만들지 못하고 단어 속에 있는 음소를 구분하지 못하더라. 네. 이게 브랜딩이 안 되고 네? 그 다음에 세그멘팅이 안 된다. 이게 가장 큰 문제들. 그래서 단어로서 인식을 해야 되는데 단어로 인식하지 않고 음절로서 해버리니까 여기 파인애플을 말이죠. 파인하고 애플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파인애플을 읽고 나는데도 머릿속에 파인애플이 안 떠올라. 아버지를 음절 3개죠. 아자, 버자, 진짜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말 해놓고는 인식이 안 돼요. 여기에 문제가 있죠. 그래서 지금 영어를 배우는 방법이 2가지 방법이 있죠. 폴랭귀지 방식이 있고, 이런 이 포놀로지부터 하는 방식이 있잖아요. 그런데 난독증은 포놀로지를 해야 됩니다. 그게 안 하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 사람은 전부 난독증입니다. 영어의 난독증입니다. 그래서 영어의 방식이 달라져야 된다. 첫째로 우리가 이제 언어가 습득되는 게 포놀로지가 어웨니스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파닉스죠. 하나는 눈으로 본 글자의 음성이 인식돼야 됩니다. 두 번째가 귀로 들은 음성의 이미지가 합쳐져야 됩니다. 그 2개가 가장 기본 단위인데 그걸 안 하고 세 번째 단계 신텍스부터 하죠. 앞에 2개를 이 앞에 2개가 가장 빠른 영어인데 이걸 놓쳐버리니까 뒤에 아주 느린 영어를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 3개가 합쳐져야 읽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쓰기는 운동지각까지 동반되기 때문에 더 어려운 과정이죠. 그래서 읽기를 못하는 애가 쓰기를 잘한다. 절대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난독증이 바로 눈의 문제가 뿐이 아니고 요게 문제가 있다. 그럼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자, 귀로 들은 음성은 이쪽에 와서 이미지하고 합쳐집니다.
눈으로 본 정보는 여기 와서 음성하고 합쳐집니다. 이 말을 이해를 잘 못하실 수 있어. 그런데 이런 애들이, 책을 잘 못 읽는 애들이 소리 내지 말고 책 읽으려 하면 입을 오물오물거려요. 그죠? 그런 사람 있죠? 왜 오물거리겠어요? 음성 인식을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소리를 내서라도 음성을 합치려고 하는 현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늦어져 버리죠. 네. 자, 요게 눈으로 본 손의 움직임이 여기서 기억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언어의 습득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게 눈과 귀와 손을 합쳐주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난독증은 이 통합의 문제입니다. 절대로 감각이 하나로 존재하면 안 됩니다. 자, 두뇌가 왜 이렇게 구불구불하겠어요? 다른 감각이 서로 합쳐지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 하등 동물들의 두뇌는 이렇게 구불구불하지 않고 편편합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 눈으로 본 것은 눈으로만 보고, 귀로 들은 것은, 우리는 개 짖는 소리를 들으면 그래서 개 모양부터 떠오르죠, 그죠? 왜? 음성하고 이미지가 합쳐진다. 그게 바로 시각과 청각이 통합되는. 그래서 어릴 때 눈으로 비디오만 보여주면 학습장애 온다고 그러죠. 왜 그러냐? 눈으로 봐버리면 이미지를 떠올릴 수가 없어요, 그죠? 바로 보이니까. 귀로 들어서 이미지하고 합쳐지는 녀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듣는 것부터 절대로 언어 습득은 듣는 것부터 해야 돼요. 듣는 것부터.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어요. 우리가 밥 먹으라 하잖아요. 그러면 애가 이제 밥이라는 음성하고 밥의 모양하고 합치죠. 그러나 그 밥이라는 글씨를 쓰는 건 몇 년 뒤입니다. 이걸 그렇게 습득해요. 그런데 우리는 쓰는 것부터 배우는 이게 이미지가 그렇게 합쳐요. 자, 그래서 난독증은 아까 얘기했죠. 이역의 문제는 눈으로 본 글자가 시지각 중추에 왔다가 다시 여기 합쳐서 음성하고 합쳐집니다. 그래서 음성하고 합쳐진다는 거는 아버지라는 글자를 읽을 때 아버지라는 음성의 내적 동백이 합쳐져요. 자, 그 다음에 귀로 들은 음성은 이미지하고 합쳐져야 되죠. 그 다음에 손으로 움직인 그 순서가 기억돼야 되죠. 그래서 스펠링이 매번 틀리는 거죠. 그 글자의 움직임이 기억이 안 돼서. 움직임의 순서가 기억이 안 돼요. 그래서 좌우 방향 구분 못하는 애들 움직임의 순서 기억 안 돼요. 그 다음에 전두엽형 난독증은 추상적인 단어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우리가 추상적이지 않은 단어는 전부 다 그림이 다 있죠. 들판에 들수가 뛰어다니면서 들판도 들어오고 머릿속에서 시각화되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추상적 단어, 사회적 정의가 또 강해요. 이미지 없죠. 난독증 있는 애 중에 이 이미지가 없는 단어를 혼동해서 글자는 있는데 문제를 인식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 자, 그러면 이제 임상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학습이 될 때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빛이죠. 빛을 통해서 정보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어떤 사람은 빛의 투과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것 때문에 학습하는 게 상당히 문제겠죠. 눈이 비워진다든지 아니면 글자의 모양이 바뀐다든지 이렇게 되죠. 자, 이런 문제가 생기면 밝은 빛 형광등에 눈이 부시죠. 눈이 쉽게 피로하고 집중을 못합니다. 책을 오래 못 읽죠. 책을 오래 읽으면 눈에 충격, 좋은 두통이 생기거나 글자의 모양이 왜곡된다는 것은 겹쳐 보이든지 흔들리든지 막 이렇게 이게 커져 보인다든지 이런 문제죠. 책 읽기 효율이 떨어집니다. 자, 이런 학생이 얼마나 많으냐. 한 반에 한 명 무조건 이거라고 생각하시죠. 이것 때문에 공부 안 됩니다. 여기도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눈 보면 거의 알아요. 눈이 벌써 피로해가지고 막 혼자 펴려고 막 팔 이렇게 노력합니다. 네? 특히 이제 형광등빛이 가장 큰 문제예요. 독서실 가면 신문지 말아가지고 먹는 애들 있죠. 이런 애들. 스스로 방어하려고 합니다. 한 번씩 이렇게 하는 애들 있죠, 그죠? 이 방어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빛이 들어오자면 시원해요. 이런 애들이 두통이 옵니다. 이유 없는 두통이 와요. 자,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요거 있죠. X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세다. 몇 개인지. X자 요거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몇 개인지 한번 세어보세요. 자, 뭐, 잘 센다고 너무 잘 하지 마세요. 지금도 고통스럽게 세고 있는 분이 계실 겁니다. 자, 잘 안 되시는 분 있죠? 시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 왜 안 되느냐? 이렇게 세다가요, 이제 흰 바탕하고 그물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렇게 세다가 눈이 필요한데 눈을 한번 깜빡해버리죠. 그래서 위치를 보시거든요. 책을 볼 때 손가락 갖다 대는 애들 있죠. 이런 애들. 위치를 안 놓치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힘든 이유는 X자하고 X자 사이 흰 부분이 이렇게 마른 목걸로 돌출해요. 그래서 경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자, 이거 간단하게 테스트하면 바로 나옵니다. 그리고 또 테스트하는 방법. 형광등 빛이 밝을 때하고 어두울 때 어느 게 더 편하냐? 어두운 게 편합니다. 그래서 왜 어른들도 방에 들어가면 좀 조명을 줄여가지고 컴컴하게 있는 사람들 있죠. 이런. 그래서 이거는요, 이런 투명한 색상지가 있어요. 한 10몇 가지 색상지가 연구되어 있는데, 이 사람마다의 색상지가 다릅니다. 이 자기가 방해하는 색상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통해가지고 자기한테 맞는 색상을 가지고 덮어버리면 책임지가 훨씬 더 빨라요. 글자가 고정되어 있고 편하다. 우리가 이제 흰 바탕이 참 심한 사람, 이게 심한 어른들은 횡단보도를 못 건너가. 흰줄 끊었죠. 못 건너가. 네. 이게 심한 사람은요, 부인이 줄무늬 옷만 입고 왔다 갔다 해도 화가 납니다. 줄무늬를 가장 힘들어요. 그 에스카레이터 있죠. 이런 것들. 서 있는데도 막 움직이는 것 같이 착각합니다. 1차로 이걸 없어집니다. 자, 그냥 책이고, 특히 그림이 없는 흰 바탕에 글자가 촘촘한 글씨는 거의 안 걸려. 이 나이 들어가가지고 이게 올 수도 있어요. 대개는 선천적인데, 그 나중에 보면 막 이 성경책 같은 거 나중에 나이 들면 안 보이잖아요. 촘촘하니까. 그러면 이제 착각합니다. 내 신앙심이 좀 떨어지고. 이해를 쓰고. 자, 이렇게 되어버리면, 이게 컬러가 있죠. 기분을 좌우합니다. 이게 심한 사람들, 자기한테 맞는 컬러만 되면 가슴이 시원해져요. 어떤, 안 맞는 걸 되면 막 그냥 화가 나겠어요. 자, 이 사람은, 이게 심한 사람인데, 이 레진을 저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이 전부 다 이렇게 찌그러져 보이대요. 시지각기 왜곡이죠. 디스토션이 일어나요. 그런데 자기한테 맞는 센서, 방해할 센서를 찾아가 안경을 딱 해주면 다 반대받아요. 코 그림 보시면 전부 움직이죠. 그러니까 코가 이 시간은 어떤 뭐 뜻이 있어서 그린 게 아니고 자기가 보여대로 그린 거예요. 심해가 자기 눈을 막 찔렀어요. 이게 심하면요, 두통 때문에 못 견딥니다. 아이가 책 읽기를 좋아하지 않으면 우리 애는 집중력이 없다거나 공부에 흥미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부모들 계시죠? 그런데 얼렌 증후군이라고 하는 시신경 세포의 문제로 인해서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인 준성이는 책을 오랫동안 붙들고 있지를 못했습니다. 5분 이상 책을 읽으면 글씨가 흐릿해지면서 현기증이 나곤 했습니다. 눈으로 빛이 반사돼가지고 책을 그럴 때마다 그냥 확 덮어버렸어요. 사람에 맞는 독특한 그 색상의 조합을 만들어주는 그 색상의 방에 어떤 요소들이 정되기 때문에 눈이 쉽게 필요해진 것을 편하게 책을 읽을 수 있다는. 안경을 끼고 나서 얼마나 좋아졌냐면 만화책뿐만 아니라 소설책 같은 것도 웬만한 건 이제 읽기 시작했거든요. MBC 뉴스 오상우입니다. 이거 제가 좀 젊을 때 사진이고요. 좀 늙을 때